네, 3시간에 완성하는 딥러닝을 위한 파이썬 기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코딩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객을, 파이썬 라이브러리, 함수, 그 다음에 파이썬과 변수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이제는 진짜 함수, 파이썬과 함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함수에 대해서 함수를 이미 여러분이 사용을 하셨어요. 이제 수학 함수 사용하셨죠. 코사인, 사인 함수 사용하셨죠. 그게 함수예요. 그리고 제가 함수라고 설명은 안 드렸는데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을 썼죠. 프린트라고 화면에 뭔가 출력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이제 그 명령도 사실은 함수예요. 그럼 도대체 뭘 보고 그냥 함수라고 하는 것인가? 프린트라 같은 뭐 사인, 코사인 함수라는 건 알겠는데 프린트는 도대체 그게 왜 함수인가? 잘 이제 도대체 공통점이 뭔가? 잘 안 하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령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놓은 그런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 집합은 한번 불리면 우리가 이 집합을 부름으로써 실행을 시킬 수 있거든요. 이 명령의 덩어리. 이 명령의 덩어리를 우리가 불러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철수야 이렇게 부르면 철수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나하고 저하고 이제 악수를 해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철수라고 하는 로봇이. 그럼 철수야 부르면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자, 그런 게 함수예요. 이제 어떠한 명령을 이제 미리 지정된 명령을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이름이 불려지면. 자,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어요.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 이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이런 입력을 주어지면 입력을 화면에 출력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자세히 보면 입력이 보통 있어요. 입력이 있고 입력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이 있어서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에 해당하는 일을 합니다. 자, 이게 함수입니다. 입력도 있지만 출력도 있습니다. 출력이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입력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듯이 출력이 또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입력도 있고 출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있는 형태가 함수의 기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의 박스가 있는데 위에다가 뭔가 집어넣는 거예요. 입력을 딱 하고 집어넣으면 그게 안에서 막 처리를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돌려줍니다. 자, 일을 하긴 하는데 그게 이걸 받은 거를 뭔가 처리해가지고 돌려주는, 일을 다 하고 뭔가 값을 돌려주는 이런 것이 바로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함수를 우리가 부르죠. 아까 코사인 함수를 여러분 사용하셨죠. 그래서 np.cosine 이라고 해놓고 괄호가 들어가 있어요.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함수를 부를 때는 괄호가 나옵니다. 이제 그냥 COS 이렇게 하면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COS하고 괄호를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입력을 줘요. 입력이 0이다. 그러면 0을 받아가지고 이 함수 내에서는 뭘 하죠? 0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해보니까 1이네 해가지고 1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돌려받은 값을 어디에 넣냐면요. S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요 는 기호가 어떤 기호라고 했어요? 는 기호가 오른쪽에 있는 걸 계산해가지고 왼쪽에다 집어넣는 것이 바로 이 는 기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계산을 하는 거, 는 기호가 나타나면 는 기호에 오른쪽에 있는 거를, 이쪽이 오른쪽이죠, 여러분한테. 오른쪽에 있는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왼쪽으로 싹 넘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np.cosine 0 요걸 먼저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가지고 딱 보니까 1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워지고 그때부터 1인 거죠. 그래서 1을 어디에 넣나요? 1을 S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이제 우리가 부를 때 그냥 입력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또 일반적으로는 전달 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보다 더 일반적으로는 그냥 영어를 많이 써요. 그냥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이게 파라미터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넣는 함수에 넣는 입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에 넣는 입력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 출력. 자, 여기 나오죠. 출력인데 요거를 이제
함수가 이제 함수의 값을 넣어줬더니 값이 뭔가 와요. 그래서 주고 받고, 그죠? 주는 거를 입력, 받는 거를 출력. 출력이 하면 내보내는데 왜 받는 거냐 이제 물어보시면 함수 입장에서는 내보내는 거고 제 입장에서 받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입장에,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뭔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돌아오는 게, 영어로 돌아오는 게 뭐죠? return이죠. 이제 send하고 return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받을 때는 얘는 뭐냐면 return value. 그래서 반환값, 한국어로 하면은, 영어로 하면 그냥 return 값. 영어하고 한국어 섞는 거죠. return 값이라고 이게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sin 함수를 사용해서 그러면 sin 3분의 파이 계산하라. 이렇게 앞에서 이미 해보셨죠? 해보셔서 잘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넘파이는 그냥 임포트 그냥 놔두고요. 그 다음에 sin mp.pi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바로 결과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코드가 있는데요. 이 코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서 얘가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됐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코드를 실행을 시켰어요. 이렇게 실행을 시켰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된다. 그 다음에 한 줄 안에서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실행이 된다.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예외는 뭐냐면 그죠? 는은 오른쪽 먼저 계산해서 왼쪽으로 넘기는 게 요 는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제일 안쪽이 어디예요? 는은 빼놓고 나서 보니까, 자, 여기죠. mp.pi 나누기 3이에요. 그래서 mp.pi 나누기 3을 계산을 하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3.14159를 3으로 나누죠. 컴퓨터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그 결과가 보니까 1.047 뭐 얼마가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값으로 얘가 그냥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값이 바뀌어집니다. 1번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1번이 완료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있는 코드는 얘예요. 2번. 요거는 sin 함수네요. sin 함수니까 sin 함수에다가 이 값을 파라미터로 넣어 주어야 되겠죠. 입력으로 줍니다. 그러면 1.047을 sign해 줍니다. 그러면 1.047을 sign이 받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0.8666이 나왔어요. 그 값을 리턴합니다. 리턴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있던 요 수식이 그냥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진다고 생각하시고, 그때부터는 여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리턴 받은 값이 요거를 대체를 합니다. 대체를 해서 0.866이 요 2번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값이 최종적으로 이제 3번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3번 계산하려면 는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집어넣는다. 자, 그래서 이제 집어넣으면 S에 뭐가 들어가죠? S라가 지금 뭐가 되죠? 그러면 S가 지금 변수죠. 어떤 타입의 변수요? 네, 실수를 저장하는 숫자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 메모리에다가 0.866이라는 거를 이제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0.866이 그냥 쓰러지지 않도록 여기에 이름표를 딱 붙이는 거죠. 자, 이름을 안 붙이면 이 값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김소월 시인이었나요? 제가 상식이 짧아서 이렇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이름을 불러줄 때, 그죠? 꽃에다가 이름을 불러주죠. 자, 그 이름이 불려줍니다. 자, 이름을 붙이면 얘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 그 작업이 바로 요거를 변수에다가 넣어라 라고, 변수가 이 s라고 하는 태그가 붙어 있는 위치에다가 얘를 값을 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값을 여기다 줬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함수고요. 자, 함수 중에는 이제 2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이미 한번 써보셨는데요. 이번은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아까는 파워라고 하는 함수에서 2개를 한번 써보셨죠.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에서는 3.567을 이제 반올림을 해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np.round 3.567 하면 네, 반올림하면 4죠, 그죠?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4.0이 나옵니다. 자, 잘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두 개를 넣으면 1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3.5 여기 소수점 바로 밑에서 반올림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자리 더 내려가서 반올림을 하죠. 그래서 3.6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파라미터를 두 개를 줘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를 바꾸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1을 반올림 하는데 3.567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되니까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순서를 맞춰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지금 함수를 입력을 하니까 안쪽에 이제 도움말로 해가지고 옆에 어떤 식으로 입력해라라는 게 나오죠. A가 이제 값이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데시말이 몇 번째 자리에서 할 것인가 올릴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제 이 파라미터의 입력에 보시면 이름이 있어요. A라는 입력이 있고 데시말이라고 하는 입력이 있어요. 이 입력의 파라미터의 이름을 사용을 하면은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A가 A고요. 그 다음에 얘가 데시말스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킵니다. 순서 맞췄으니까 당연히 잘 돌아가겠죠? 순서를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하면 네, 여전히 잘 되는 거를 잘 동작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순서는 바꿨지만 얘가 뭐고 얘가 뭐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잠깐 쉬시고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